오토캐드 2020 3D 1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솔리드 모델링, 메쉬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이 세 가지의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통합 기능으로 3차원 모델에 치수를 부여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3차원 모델을 볼 수 있는 뷰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토캐드를 실행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기 시작 버튼 클릭, F7번 눌러서 그리드를 오프시킵니다. 다음 홈 뷰로 설정을 할게요. 먼저 치수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도구 모음에 그리기에 사각형 클릭해서 클릭 골뱅이 300, 400 엔터.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버튼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꽉 찬 형태로 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솔리드의 돌출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돌출을 이용해서 3차원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엔터. 자, 위쪽으로 500만큼 치수를 주도록 할게요. 엔터. 여전히 가운데 버튼, 휠 버튼 두 번 더블 클릭. 자, 전체 보기가 됐죠? 이 상태에서 먼저 치수는 이쪽에 주석 도구 모음에 보면 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치수를 설정하기 전에, 치수를 기입하기 전에 이쪽 클릭하면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고 나오죠. 자, 이쪽 명령 입력창에다가 D만 입력하더라도 똑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D 엔터.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스타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치수 스타일 관리자. 예를 들면 새로 만들기에서 자, 이름을 마이딤이라고 할까요? 마이디멘전 약자로 마이딤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문자 색상만 제가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다음 나머지 것들도 이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문자 높이는 30 정도로 줄게요. 우리가 아까 치수를 300, 400, 500을 줬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적당한 스케일일 것 같습니다. 자, 30 확인.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기본 값으로, 기본 옵션으로 그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확인. 자, 닫기. 자, 그럼 마이딤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지금 설정이 됐습니다. 자, 마이딤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치수를 주는데 자, 우리가 오토캐드 2차원에서는 2D에서는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원 모델링에서는 항상 치수가 XY 평면에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XY 평면에 지금 XY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클릭하기 전에 치수를 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 정렬, 각도, 호 길이, 반지름 쭉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우선 자, 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자, 클릭 해 볼게요. 자, 30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죠. 치수의 크기는 아까 설정한 30 크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도 하늘색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자,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선형 치수 클릭 해서 이쪽으로 자, 400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뽑아낼 수 있죠. 자, 400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이쪽에 정렬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정렬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해서 자, 이렇게 꼭 XYZ 방향이 아닌 우리가 지정한 방향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되죠. 자, 컨트롤 Z 할게요. 이번에는 위쪽으로 이제 치수를 내야 될 텐데 이 방향으로 그러려면 이 UCS를 좌표축을 회전을 해야 됩니다. 자, ESC 누르고 좌표축 선택한 다음에 자, Y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리면 이번엔 XY 이 방향으로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XY 평면에 치수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치수 클릭. 자, 정렬이 아닌 선형으로 다시 바꿔놓고 치수 클릭.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엔터, 클릭.
이쪽으로 500이라는 치수가 들어가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치수를 클릭한다 하더라도, 자, 다시 선형, 자, 이렇게 클릭한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항상 XY 평면에 치수가 들어갑니다. 치수가 들어갑니다. ESC.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해서 한번 치수를 넣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치수를 꼭 이런 꼭지점을 잡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치수 선형 선택하고, 예를 들면 이런 모서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서리 선택하고, 모서리 선택한다 하더라도, XY 평면 위에 치수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SC. 자, 그 다음,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방법, 다른 옵션, 뭐 선형이 아닌 정렬, 정렬은 아까 살펴봤죠? 반지름, 지름, 각도가 있네요. 자, 각도도 한번 넣어볼까요? 각도 선택하고, 자, 이 모서리 클릭 하면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죠? 자, 90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 자, 폴리선을 선택하고, 자, 클릭. 자, 엔터. 그러면 이쪽 이 두 선분 사이의 각도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돌출을 하고 나서 각도를 줘도 됩니다. 자, 솔리드의 돌출 기능. 자, 클릭, 엔터. 이쪽으로. 자, 200만큼 뽑아 볼게요. 엔터. 자, 이렇게 뽑아 봅니까? 어떤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 부분에 각도를 한번 각도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석, 그 다음에 치수, 각도 선택되어 있죠? 각도, 치수하고 이쪽에서 클릭 하면은, 이게 지금 다시 선택이 잘못됐어요. 자, 다시 각도 선택하고, 자, 이 선분 다시, 자, 각도, 이 선분 선택하고, 이 선분을 선택하면은 각도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78도라고 하는 각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반지름하고 지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홈 탭에, 자, 여기 그리기 이쪽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 텐데, 자, 원은 이 사각형의 중심에다가 원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이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중심점 반지름 옵션이죠. 자, 선택하고, 중심을 찍어야 되는데, 중심을 정확히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중앙에다가 중심을 잡는 방법은, 자, 오른쪽을 누르면 객체 스냅 재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체 스냅 재지정에 두 점 사이의 중간 있죠?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중간을 선택하고, 두 점이라고 하면 이 선분의 중심, 중심이죠. 자, 클릭. 또 이 선분의 클릭하면은 여기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XY 평면에다가 우리 원을 그려야 되죠? XY 평면에 원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UCS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UCS가 지금 XY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 위에다가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UCS를 돌려놔야 됩니다. UCS를 클릭해서, 자, 이쪽 Y를 이쪽 방향으로 돌릴게요. Y를, 자, 이 UCS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이쪽 모서리로 옮겨보고, 자, 다시 클릭이 안 됐죠? 클릭 쭉 가져다가 이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고, 그 다음에 Y를 이쪽으로, 자, F8번 눌러서 Y를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렇더라도 XY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설정이 됐죠? 자, Y를 이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XY 평면, 이쪽에다가 원의 중심을 그려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홈 탭에, 자, 원 선택하고, 자, 원의 중심을 이 중심에다 잡아야 되니까, 자, 오른쪽 눌러서 객체 스냅 재지정,
두 점 사이의 중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클릭, 그 다음에 클릭 하면 원의 중심이 만들어졌죠. 지금 XYZ UCS가 지금 다른 데로 가 있었네요. 다시 한번 설정을 할게요. 자, 클릭하고 자, 엔터 다시 합니다. 자, 다시 이동이 돼버렸죠. 자, ESC 눌러봅니다. 자, UCS 지금 XYZ 평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XYZ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다 원을 그릴게요. 자,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객체 스냅 재지정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이쪽을 클릭, 그 다음에 이쪽을 클릭. 자, 그려졌죠? 여기서 반지름을 100으로 줄게요. 100, 엔터. 자, 됐어요. 엔터.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돌출해도 됩니다. 솔리드에 돌출하고, 클릭, 엔터. 저 이쪽으로, 200만큼 마찬 뽑아볼까요? 300 뽑아볼까요? 300, 엔터.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도 치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줘볼게요. 자, 항상 XY 평면 위에 치수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합니다. 자, 주석하고 치수. 자, 치수의 각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반지름 한번 줘볼까요? 반지름 클릭. 자, 반지름 뽑아지죠? 엔터.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엔 지름도 한번 뽑아볼게요. 지름하고 자, 이제 클릭하고 쭉 뽑으면 됩니다. 지름. 자, 지름 기호가 좀 안 들어갔는데 지름이라고 그냥 생각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높이를 줘야 되겠죠? 이 높이가 지금 아까 300이었나요? 300이라는 이 높이를 주려면 마찬가지로 이 UCS를 좌표축을 옮겨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자,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대로 옮겨주는데, 좌표축을 돌려야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XY, 자, 지금 치수를 이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자, 이쪽으로 주면 치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줘볼게요. 치수를 이렇게 뽑는다 하더라도 어떤가요? 이렇게 뽑는다 하더라도 들어가네요. 그죠? 제가 잠깐 잘못 생각했죠? XY 평면이니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300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XY 평면이죠? XY 평면이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좌표축을 돌리면 치수가 들어가는 면도 달라진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XY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원 기하에 치수를 넣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좀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3차원 모델링을 할 때 치수 기입을 해볼 텐데 이렇게 이제 오토캐드처럼 이렇게 좀 그 좌표축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를 배웠으니까 오토캐드 3D에서 치수를 넣는 방법을 한번 살펴본 거니까 그 기본적인 치수들, 옵션들, 뭐 선형, 그다음에 정렬, 반지름, 지름, 각도 이 정도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익혀두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뷰포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건 그대로 놔둘게요. 자, 이걸 개념, 비주얼 스타일 개념으로 바꿔놓고 자, 이 부분을 여기 뷰포트라고 하는 옵션은 여기 뷰포츠라고 써도 됩니다. VPORTS라고 해서 뷰포츠라고 하면 이 뷰포트 옵션이 나오죠.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선택을 해보도록 하고 자, 예를 들어 왼쪽을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각각의 이제 뷰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뷰포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여기 시각화에 뷰포트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선택한 게 좀 전에 왼쪽이었죠. 자, 여기를 통해서도 뷰포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꽉 차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홈뷰로 보게 하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먼저 자,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고 이 마우스가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자, 이걸 조금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자, 선택해 볼게요. 클릭했죠? 자, 이 부분은 2D 와이어프레임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정면도로 보는 거죠. 자, 정면도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쪽도 자 클릭하고 자, 더블 클릭, 이것도 2D 와이어프레임 바꾼 다음에 홈뷰에서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이번에는 우측 면도죠. 우측 면도.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 이것도 가운데 버튼 더블 클릭, 선택, 먼저 선택을 하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왼쪽 버튼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휠 버튼, 가운데 버튼으로 더블 클릭,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3차원 모델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 뷰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은 크게 이제 치수 기입하는 방법, 3차원 모델에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과 뷰포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이제 또 다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단면도를 만드는 방법, 단면도 3D 모델에서 2D 도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13회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